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추가 경선 지역구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2개 선거구의 후보들이 발표됐는데 이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탈락한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3곳과 전남 10곳의 발표는 이번에도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차에 이어 24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와 단수 후보들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2곳의 선거구에서 경선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이병훈, 안도걸, 이인 경선입니다. 광산구 을 민영배, 정재혁, 이인 경선입니다. 이미 1차에서 발표된 광주 3곳의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역 의원과 도전자의 1대1 구도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환 예비후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재심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을의 김성진, 최치현 예비후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후보가 경선에 올라갔다며 이는 민영배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민영배 의원을 단수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후보를 현역 의원과 맞세운다는 것은 광주에서는 단수 공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런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심사 발표를 실제 민영배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될 정지혁 예비후보는 올해 초부터 3차례 진행된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동남을의 김성환 예비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오는 등 여론조사가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공관위가 해당 후보들이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절차적으로 그 모든 분들에게 내가 왜 탈락했는지 컷오프 됐는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납득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겠죠. 광주 전남 18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경선 후보가 발표된 곳은 광주 5개 선거구에 그치고 있고 전남 10개 선거구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광주, 광산갑 등 비교적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는 선거구마저 발표가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무엇인지에 갖은 해석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광주에서도 의대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방침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대학 본부, 의과대학 등 각자의 입장이 모두 달라 정작 대학 내부에서조차 증원 규모를 놓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은 전남대 125명, 조선대 125명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대학들도 지난해 11월 당장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각각 40명, 15명씩 늘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대 정원 수요를 파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선대와 전남대도 수요조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증원 숫자에 대한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의 경우 학생 1명당 교수진 수와 실습실 면적 등을 고려해 최대 35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마저도 내부 교수진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대학 본부는 5명을 더 늘려 40명까지 증원을 희망한다고 정부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과대학 측은 기초의학 교수들이 부족해 비의사들까지 강사진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단기간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증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을 점차 늘려 5년 안에 170명까지 수용하겠다고 정부에 말했는데 늘어난 학생 수만큼 교수진과 실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본부도 의과대학도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지역별로 항의 집회에 돌입함에 따라 광주 전남 의사회도 200명 규모의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정원 절석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증원 수요와 역량을 다시 조사한 뒤 4월 중으로 각 대학의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6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2명은 숨졌고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인근 해상. 해경 경비함정들이 전복 양식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해남군 송지면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6명이 타고 있던 6.67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해양 감시를 하던 이제 그 육군에서 이제 어선이 전복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선원 6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30대 선장 등 2명은 숨졌고 70대 여성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수색 작업에 민간 어선들은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어선은 전복 양식장 관리선으로 선원들은 전복 출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년 넘게 다니는 사람인데. 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고 날이 어두워져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데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은 주택은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분명 건축물에 이상이 없어서 건축 허가가 났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많은 무허가 주택이 생겨난 건지 취재했습니다. 무허가 노후주택 두 번째 기획보도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동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차 한 대 지나기 어려운 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골목에는 25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기존 건물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담벼락 위에 벽과 창문을 만들고 차각막을 설치하는 등 미관을 해칩니다. 허가는 받았을까? 취재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있던 터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지붕은 있었어요, 원래. 이사 올 때로, 언젠 대로. 원래 그렇게 생긴 집인데. 특히 소규모 노후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이 사는 경우가 많아 철거 비용마저 부담입니다. 보통 이제 60년 됐으니까 나이 많으신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조금 많이 사시거든요. 벌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규모가 작고 이행강제를 부과한다 해도 금액이 적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생계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광주 지역의 무허가 주택은 1,100여 채. 자치구별 담당자는 3명 내외로 전체 15명으로 치면 1명당 80채가량 맡고 있는 겁니다. 이번 건축물을 적발하는 데에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좀 사실 벅찬 그런,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한번 나가면 하루 종일 돌 수가 없잖아요. 서류와 건축물을 하나씩 비교하고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골프장이 아닌 도심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이들이 목격되면서 눈총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할 만한 마땅한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풀바디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내 멈춰서더니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골프공이 솟구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곳 골프장도 개인 소유 땅도 아니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축구장 6개 넓이 유료 부지로 10년 넘게 방치된 공터입니다. 남성이 서 있던 곳에는 골프공 1개가 떨어져 있고 공터와 맞닿아 있는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골프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골프 가방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산책길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마주하고 있어서입니다. 위험하니까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라. 예전에 여기 산에도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2년 전 같은 곳에서 힘껏 풀스윙을 날린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사람이 공에 맞는 피해가 없다면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터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꽃과 잔디를 심어 골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끔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을 거점으로 한 한국형 스페이스 X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율촌산단 내에 누리호의 발사체 단조립장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전남이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새로운 시작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해령면 율촌 일산업단지. 항우연으로부터 누리호 원천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대 6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발사체 체계 조립장,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순천은 나로 우주센터는 물론 전남 발사체 특구 그리고 경남 위성 특구 예정지와 인접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우주산업 전체 기지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5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누리호 발사체 각 탄을 제작해 기능을 점검하고 조립, 생산하는 민간 우주항공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4차례의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발사체 등 후속 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인프라도 단기적으로 구축됩니다. 전남도는 발사체 제작센터가 전남이 민간 우주경제 시대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제작센터와 함께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우주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재사용 발사체, 우주 비행선 추력기 등 연구개발 기업의 추가 유치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해령산단이 우주 발사체의 관련된 산업들로 채워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스페이스 X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국내 최대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인프라 시설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새로운 우주 시대를 선도할 남해안 우주 산업 벨트의 새로운 중심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공천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 개혁신당의 공천 일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야기 나누고 특히 제3지대 빅텐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가운데 어느 지지층을 흔들 것인지 전망해봅니다. 오늘 토론에는 박구용 전남대 교수, 최용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주현정 광주 MBC 기자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코인 사기범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검경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1년가량 암호화폐 사기 피의자 탕모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브로커 전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성적 우수 학생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성적 우수 학생 특혜 논란이 제기된 모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는 성적 최상위권 학생 위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심화 작성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강제 학습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와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 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한국건설 보증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피해자 지원 창구를 엽니다. 북구 신안동과 동구 궁동, 수기동 3개 오피스텔과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 분양 계약자들이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접수를 위해 대전까지 가지 않도록 광주시는 이달 말 광주에 임시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한 환급 절차를 돕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분양 계약자들의 조속한 환급 등을 요청했고 공사 측은 2월 중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만원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지난해 1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북한군 개입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발행하고 유포한 지만원 씨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